강원도에서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강원도는 알려진 대로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 방역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강원권 MBC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보도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도청사 신축과 교육 문제 등 강원 지역 현안을 정리했습니다. 도내 곳곳에서 송전선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삼척에서는 발전소 측이 보상금 공탁 과정을 거치며 송전철탑 건설을 대부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산당국이 도루묵 자원 보호를 위해 통발로 마구잡이로 잡는 포획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내일 강원 지역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영동 지역이 5에서 20cm, 영서는 1에서 5cm. 비가 내릴 경우 예상 강수량은 영동 지역은 5에서 20mm, 영서는 5mm 내외로 크리스마스인 모레까지 내리겠고 모레부터 당분간 매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도내에서 3주 연속 100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진 가운데 오늘도 111명이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 27명, 춘천과 동해 19, 강릉 14, 속초 9, 횡성 5, 고성 4, 정선과 홍천, 철원에서 각각 3명씩, 영월과 평창에서 각각 2명씩 확진됐습니다. 고성 산불 진화대와 관련해서는 확진자가 18명으로 늘었고 음성이 나온 38명의 접촉자도 모두 격리됐습니다. 강릉과 속초에서는 기존 확진자를 중심으로 개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11,683명입니다. 강원도에서도 오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18일 원주에서 확진된 대학생의 접촉자 3명이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된 건데요. 강원도는 알려진 대로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병성 기자입니다. 강원도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지난 12일 콩고에서 입국한 해외 유입 사례는 있었지만 국내 감염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주에서 지난 18일에 확진된 대학생 확진자를 시작으로 이 학생을 포함해 관련 확진자가 모두 15명이 나왔는데 이 가운데 3명이 오미크론으로 확인된 겁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대학을 다니는 이 학생은 지난 13일에 원주로 왔고 이후 가족과 친구 등을 만났습니다. 관련 접촉자들이 식당에서 가족 모임을 하면서 잇따라 확진됐고 동시간대에 식당과 노래방 등 같은 시설을 이용한 사람들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는 함께 확진된 12명 중 6명에 대해 오미크론 감염을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미크론 가능성이 있는 이들 15명과 접촉해 이미 자가격리된 166명 외에 수동감시 25명도 자가격리로 전환했습니다. 또 원주시와 협의해 오미크론 역학조사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오미크론 의심자의 경우 접촉자의 감시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합니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되거나 관련된 사례가 400건을 넘어가면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차 접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접종자를 최소화하고 3차 접종자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오미크론 확진자가 처음 나온 원주는 21일과 22일, 1일 확진자가 각각 45명과 46명으로 잇따라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권 MBC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강원 지역 현안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강원도 청사 신축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의견이 갈렸고 교육부문은 공교육 강화와 학생 기초 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옛 캠프 페이지에 강원도청을 새로 짓자는 제안이 급물살을 타자 다른 지역은 물론 일부 정치인들의 반발이 상당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내년 선거에서 승리하면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도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여론조사를 통해 부지를 선정하자는 응답이 33.9%로 가장 많았고 현재 도청사 위치가 적절하다는 의견도 20%나 됐습니다. 캠프 페이지 내 신축은 13.6%, 다른 시군 이전은 16.9%로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자를 권역별로 나눠보니 춘천권에서는
캠프페이지 내 신축이 32.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비해 원주와 강릉은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자는 의견이 40% 안팎이었습니다. 여전히 지역에 따라 의견이 갈린 상황이라 여론조사와 함께 강원도의 정책적 판단이 중요해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도정 운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물었습니다. 매우 잘했다와 대체로 잘했다는 긍정평가가 과반 이상인 56.4%에 달했습니다. 이에 비해 부정평가는 37%로 나타나 도민들이 최문순 도정에 주는 점수는 대체로 후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문에서 잘했냐고 물었더니 35.4%가 평창올림픽 개최를 꼽았고 못했다고 평가한 부분은 알펜시아와 레고랜드 등 대형 사업 논란과 지역경제 낙후 등이었습니다. 민병희 현 교육감의 3선 연임 제안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강원교육의 수장도 바뀌게 됩니다. 차기 교육감이 해결해야 될 우선 과제를 물었더니 공교육 강화라고 답한 도민이 36.5%였고 21.6%는 학생 기초학력 제고라고 답했습니다. 도민 절반 이상이 강원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차기 교육감이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에 대해서는 더 인상해야 한다가 42.5%, 40만 원이 적절하다가 40.8%로 나타나 축소하거나 지급하지 말자는 응답을 압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강원권 MBC와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백서입니다. 도내 곳곳에 송전선로가 들어서며 주민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삼척지역 발전소의 송전선로 건설로 토지가 수용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보상금이 너무 적다며 반발하고 있고 발전소 측은 보상금 공탁 과정을 거치며 건설을 대부분 마쳤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 노곡면에 야산을 소유하고 있는 우원하 씨. 자신의 산에 송전철탑이 들어섰는데 아직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보상 협의를 거절하면서 수용 재결 처분을 받았지만 역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발전소 건설사 측은 공탁 과정을 진행하며 송전철탑 건설 절차를 거의 마쳤습니다. 처음서부터 조금 줄라 하고 그다음에 그 조금 금액을 공탁을 이제 걸고 이러면 뭐 무조건 공산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야근수로 산주들을 울리고 약 올리고 속상하게 했습니다. 삼척시 정로동에서 신기면 안으리까지 삼척 블루파워 송전선로 109 건설 사업이 진행되며 35곳의 철탑이 건설되고 354kV의 송전선로가 놓였습니다. 송전선로를 설치하면서 토지 소유주들에게 공탁금만 걸어놓고 공사를 진행해 땅 주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25필지 26명의 토지주와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을 결정한 가운데 절반만 보상금을 수령했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공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척 블루파워 측은 송전선로가 건설되면서 사용되거나 지나는 토지의 실제 감정평가 결과 금액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수용 재결 보상 금액도 적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수용 재결 보상 금액이 적다고 판단하거나 송전선로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공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내 곳곳에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용 재결된 토지 소유주들의 불만도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동해시 두타산 기슭에는 천년고찰이자 동해안 남부 중심 사찰인 삼화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불상과 석탑을 보유하고 있고 명승 무릉계곡과 어우러져 운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타산으로 이어지는 무릉계곡, 신선이 논이었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기암 괴석과 반석,
푸른 모수로 유명합니다. 5분 남짓 오르다 보면 조용한 산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천년 고찰이자 동해안 남북권 중심 사찰인 사마사입니다. 그렇게 많이 오래됐구나 하면서 여기 올라왔죠. 그러니까 여기가 산으로 이렇게 팽 둘러 있고 너무너무 아늑하잖아요. 여기 건너편에 풍광도 좋고. 사적기에는 3가지의 창건 설화가 있지만 창건 시기는 모두 1000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사마사의 중심 법당인 적광전 앞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동해 사마사 3층 석탑이 있습니다. 9세기 후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균형이 잘 잡힌 단아한 모습이 일품입니다. 적광전 내부에는 우수한 조형감으로 돋보이는 동해 사마사 철조 노사납의 좌상이 있습니다. 복원 과정 중 오른쪽 등탄면에서 통일신라 시대 이두의 사용을 볼 수 있는 약 10행 161자로 된 글을 발견했습니다. 사마사는 모든 홀령의 천도를 지내는 사마사 수륙제로도 유명합니다.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과 두 아들이 삼척 지역에서 시해당하자 태조 이성계가 넋을 위로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설행한 국행 수륙 대제의 전통을 계승하는 행사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사마사는 화해와 화합을 강조한 사찰로 호국 불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모든 국민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그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국가가 편안하고 또 우리 동해안 지역 주민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한편 동해시는 사마사의 창건 비밀과 실체를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마사 입구에 있는 옛 절터에 대한 발굴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억 원을 들여 4차례 발굴 조사를 벌였고 추가로 10억 원을 투입해 5차 발굴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또 발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역 정비와 문화재 활용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사마사 가지고 있는 보물 또 불교의뢰인 사마사 수륙제와 연계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불교의뢰 박물관과 또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 숙박 공간 이런 공간으로 체험 단지를 함께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속세의 번뇌를 버리고 불도 수행을 닦는다는 불교 용어에서 유래된 두타산. 그 아래 고즈넉히 자리 잡은 사마사는 이름처럼 동해안 남북권의 화합과 안녕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수산당국이 도루묵 자원 보호를 위해 통발로 도루묵을 마구잡이로 잡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산란기를 맞아 항포구 주변 앞바다까지 어미 도루묵이 몰려와 많은 알을 낳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객과 주민들이 통발로 포획 행위를 남발해 자원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그동안 지자체, 어업인들과 함께 도루묵 자원 회복 사업을 펼친 결과 지난 2000년 1,500여 톤에 그쳤던 도루묵 어획량이 지난해는 5,100여 톤으로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이 정선군 임계면에 이상기후 대응과 우량 묘목 생산을 위한 스마트 양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정선 양묘사업소에 다목적 작업장과 자동화 온실, 저온 저장고 등을 갖추고 낙엽송 묘목 100만 본을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 양묘 시스템 공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이번 스마트 양묘 시스템 조성을 시작으로 국유 양묘장의 선진화된 기술을 전국 민간 양묘장에 전수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속초시가 엑스포 유람선앞 공영 주차장을 내년부터 유료로 전환해 운영합니다. 속초시는 비포장이던 엑스포공원 주차장에 아스콘 포장과 주차 관제 시스템, 공중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백열 2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엑스포 유람선 공영 주차장은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 10일부터 유료로 운영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